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4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 0.16%죠. 네,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래 위로 뭐 조금씩 흔들어가면서 거의 뭐 보합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들어왔던 것을 또 거의 다 나갔고요. 개인만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점점 크게 확산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명률은 좀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음에 따라서요. 근데 이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병동이 모자라게 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델타 변이 플러스죠. 델타 플러스 변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람다 변이라는 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지금 람다 변이가 우세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치명률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는 이제 3, 4%는 기본이고 5% 이상 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반격을 시작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뭔가 백신을 많이 맞은 접종 국가들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불안정한 느낌이죠. 불확실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경기 회복이 거의 다 진행이 되었고, 백신이 이 보급화가 많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이때 지금처럼 이렇게 또 크게 확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계속 회복됨에 따라서 이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흐름들을 한 번에 깨버리는 지금 코로나19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제 이렇게 다시 경기가 봉쇄를 들어가고 하면 분명히 침체가 될 겁니다. 소비자들도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지금 최대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활개를 치고 있다면 올해 연말쯤에는 이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분들과 계속 확인을 했지만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1.4%대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1.5%대 이상으로 올라간 지 꽤 오래되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락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거죠. 나스닥 100과 이제 다우존스는 거의 뭐 보합 정도, 나스닥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느낌입니다. 이 유로톡스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빨리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볼 것은 없고요.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1150달러까지 이제 1150원까지 이제 올랐고요. 환율이 서서히 위로 치솟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이 전체적인 환율 흐름을 보았을 때 저점을 디디고 올라갔을 때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42,900원 마무리를 했고요. 확실히 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해운업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빨리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떴죠. CB 전환 물량이 상장이 된다고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장해가지고 내용을 좀 보자면 6천만 주입니다. 엄청 많죠? 6천만 주가 이제
풀리게 되고요. 그게 이제 상장일이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이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그 상장 물량이 네, 상장이 되고요. 사실은 그 값싸게 상장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HMM의 그 주가에는 사실 희석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최근에 이런 약세를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좀 그런 CB 전환 물량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CB 전환 물량이 전환된다고 해서 산업은행이 바로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데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움직일 때는 뭔가 이제 BPS라든지 EPS라든지 그런 주당 그 순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니까요. 개인분들이 이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그런 큰 투자자들은 그런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희석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7월 말 정도쯤에는 좀 산업은행이 운을 좀 뗐으면 좋겠고요. 그 전환사채에 대한 그 매각 여부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더 내려야 된다라고 더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쯤에서 이제 운을 좀 떼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0에서는 기어이 깨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 다음 지지선 있죠. 네, 45,5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서 이 양운 자체는 웬만하면 이제 지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손절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라인까지는 아닌데요. 요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MM이 이제 다음 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그 아마 CB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매도를 좀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좀 끝나고 나면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연기금도 다시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조금 이제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네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HMM을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HMM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은 공매도 잔고거든요. HMM의 공매도 잔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1,077만 주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공매도 거래량이 163만 주일 정도로 HMM이 지금 공매도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HMM 거래량이 650만 주인데요. 그 650만 주 중에 공매도 거래가 163만 주였습니다. 이게 지금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인이 특히 오늘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HMM을 공매도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좀 단기간에는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100만 주씩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을 때 공매도 거래 잔고가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증가를 할 것 같고요. 1,000만 주 이상 공매도 잔고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이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벌써 4천억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HMM이 사실은 매입자 입장에서 네, 어떤 포스코나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그런 매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격에서 이 지분 25%, 33%인가요? 25%인가요? 그걸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수조 원을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매입 얘기가 좀 나올 때쯤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낮아져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면, 그때쯤에 이제 전환사채, 그 매각에 대해서 운을 띄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대차장고가 네,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이 상황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대차장고 또 늘어났고요. HMM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120만 주 매도했었는데, 네, 110만 주로 또 잡혔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60만 주 가까이 잡혔고요. 그래서 12.19%죠. 네, 계속해서 지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3.6%까지 올랐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공매도를 계속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이 이거 지금 지지 라인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 잔고와 이런 공매도 공격을 좀 강하게 받았을 때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공매도 거래가 160만 주인데 그 전체 거래량이 650만 주면 공매도 비율이 지금 25%입니다. 지금 비율이 갑자기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비율을 늘리면서 공매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HMM은 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해운업이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3, 4분기도 지금 좋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은행이 언젠가는 이제 그 매각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MM의 네, 이런 주가 흐름은 다 확인을 했고 네, 이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물류난 고운임의 선박 연끌하는 해운선사들 운송 능력을 더 키운다. 그래서 해운업계는 이제 유례없는 호황이 찾아오면서 해운선사들이 선박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선박 발주 가격과 그 다음에 중고 선박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MM이 최근에 이제 영국의 은행이죠. 스탠다드 차다드로부터 컨테이너선 건조 자금 하나로 이제 6,720억 원을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HMM 이 기업 자체가 최근에 선박이 막 만선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원래는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아직도 그 재무적으로는 완전히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720억 원을 또 빌려와가지고 조달을 한 거고요. 분명히 2분기 실적과 3분기, 4분기 다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연 순이익이 엄청나죠. 4조 이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 6,720억에 대해서는 금방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지난달에 네, 6월 말쯤에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네, 이렇게 해가지고 13,000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신조 발주 계약도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2023년에 인수 예정이고요. 계속 이렇게 해운 선사들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네, 앞으로의 그 해운업에 대해서 힘을 바짝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은 이 2021년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선박을 늘림에 따라서 사이클이 한 번은 올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사이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매각 이슈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이 공매도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공격을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